안녕하세요. 천명훈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히는 법률 용어들 혹시 많이 답답하셨죠? 특히 경매 파트로 들어가면은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사법상 매매 같은 처음 듣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과 전체적인 흐름만 잡아두면요, 경매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강제 경매의 개념부터 임의 경매와의 차이, 그리고 3단계 절차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강제 경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경매란 건요, 채무자가, 즉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제때 그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해서 변제받는 절차를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이 경매를 어떤 성격으로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매를 집행관이라는 국가기관이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로 보는 공법상 처분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매도 결국 매수인과 집주인 사이에 매매 거래를 보는 사법상 매매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통설은요, 사법상 매매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가 경매에 참여해 매수 신청을 하는 것은 무효로 보죠. 그리고 동산의 경우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등 일반 매매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강제 경매고 또 어떤 게 임의 경매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강제 경매는요, 어떤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았고 그 판결문에 의해서 집행 권한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임의 경매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집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거를 담보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담보권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별도의 소송이나 판결문, 집행권은 없이도 담보권 자체의 힘으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 경매는 채무자가 가진 일반 재산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임의 경매는 그 특정 담보 물건에 한해서,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된 그 담보 물건에 한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물적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경매는 실제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전체 흐름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압류의 단계입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등기부 등본에 이 사실을 기입해서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이후 감정평가서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입찰의 기준이 되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금화 단계입니다. 매각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법원이 매각 기일을 공고하면 본격적으로 입찰이 시작됩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 즉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면 유찰이 발생하고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추어서 다음 매각 기일을 다시 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변제, 배당의 단계입니다. 매수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요, 부동산의 소유권은 완전히 매수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렇게 모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순위대로 돈을 나누어주는 배당 절차를 진행하며 경매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요, 강제 경매는 판결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의 경매는 판결문이 아닌 담보권, 저당권으로 기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경매의 절차는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압류, 두 번째 현금화, 세 번째 변제. 이 3단계 절차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경매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부동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명훈 경매였습니다.